SGC 이테크건설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배기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고요. 제가 좀 말이 느리니까 1.5 배속 보기로 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밑에 것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를 잘 게재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 원가 손익계산서를 표기해 봤습니다. 매출이 1조 3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5%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10.4%밖에 증가를 안 해서 매출 총이익이 76.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68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9.6%나 줄였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2020년에 인적 분할이 있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695억 원으로서 466%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189억, 거의 190억이 영업손실이 났었습니다. 원가 생산성은 아래와 같고요. 0.07포인트 원가 생산성이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가 매출원가 관행을 깬 손익계산 방식의 손익계산이라는 의문을 좀 던져보게 되는데요. 이테크건설의 매출원가 산출 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매출원가 산출 방식하고 매우 다르게 독특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매출원가를 좀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시가는 56,200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8,500원 선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의 52% 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SGC 에너지가 31.19%, 이보경씨가 5.79%, 이우성씨가 5.22%, 외국인이 5%는 안 되지만 5%에 가깝게 근접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4.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에 와서요. 매출액은 뭐 똑같은 거고 매출 재료비가 3,911억 원으로서 3.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15%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스루풋은 20.9%가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3.4% 증가한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11.3%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뭐 원가 회계 손익하고 똑같은 금액인데요. 인적 분할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판관 비율을 새롭게 추가로 넣었는데 인적 분할로 8% 선으로 2019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전년보다는 4.6% 감소했습니다. TO의 생산성은 1.07로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59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건설업에 있어서는 미청구공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완성 건물이 쭉 2019년부터 자체 그 건물 공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그 아파트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2년 정도 이렇게 공장 아니 저기 아파트 건설을 하다가 분양은 일부러 완성을 해서 미완성이 없어지고 완성을 시키고 이게 재고로 남은 것이 그 미분양 완성 건물로 봅니다. 이게 뭐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WCAI는 134억 원이 감소했지만 미청구공사는 29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292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그 스루풋 회계에는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매출원가 재료비는 거꾸로 1.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 재료비가 감소했다. 요게 이제 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11.3%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들어간 원재료비는 줄었다 하더라도 수주 가격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회사가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적인 방식이 이제 ABC 방식인데요.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원재료의 사용액,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매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고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그게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매출원가 재료비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출원가란 것은 기초재고에서 총 건설 비용을 더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야 매출원가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생략했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원가 세계의 산식을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건설 비용이 여기 나온 대로 사용액이니까 건설에 투입된 양이죠. 그러니까 투입된 금액과 운영비용에서 빼낸 가공비를 더하면은 총 건설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추가로 계속해서 분석하기 이전에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90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17.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명이 줄었는데요.
평균 임금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8,6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적 분할되기 전에 딴 공장 성격이 있어가지고 건설 부문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인적 분할하면서 그 거꾸로 직원 수는 거꾸로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이 크게 17.8% 인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1억 원대가 넘으면 2021년도에 대기업 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외주비가 5,600억이 집행이 됐는데 보통 건설업은 70% 이상이 표준입니다만 65.5%로 크게 외주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로 플랜트 사업 부분인가 빠져나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테크 건설은 이제 플랜트 건설 공사는 좀 그 인적 분할된 회사에서 하는 거로 하고 본인들은 이제 그 일반 건설업들이 하는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빌딩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공 비율은 67%로 2.4%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재료비가 좀 내려갔다는 얘기겠죠. 건설업에서 그 재료비가 내려갔다는 2021년도에 이렇게 실적으로 나오는 기업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건설 자재도 많이들 그 상승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내려간 것은 독특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요. P는 이제 회사가 제시한 아까 그 매출원가의 그 재고 자산을 가감하지 않은 그런 거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완성 건물 그다음에 미완성 건물의 재고 자산으로 가감해 가지고 스루풋 손익 쪽에서 산출한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Q 총 제조 비용이 더 많고 회사에서 그 계산한 총 제조 비용은 158억이 더 적은 거죠. 이 적으면은 제조 원가가 적으면 매출 원가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서 매출액이 158억 원어치 더 이익이 더 나오게 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3년 동안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2020년도는 이제 반대 현상이 나는 거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기준이라도 비합리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연속성,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간다면은 의도적인 오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비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를 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2단계 쪽에 아니 일치가 하는 게 아니죠. 2단계는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있는 거고 비성분에서는 자신들이 표기해 준 게 없으니까 134억 그대로 그 차이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 수준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로 보면은 2020년도는 일치합니다만은 2021년도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재고자산이 감소해서 현금이 175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실제적으로 175억 원이 감소한 게 아니고
8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 23억 원이 더 감소를 해버렸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일치하는데 2019년도 불일치하고 2021년도 불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에 그런 표기도 없고 재고자산에서도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현금 쪽에서 약간 2020년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그 계속성이 없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작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이테크건설이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그 재고자산을 반영 안 했으니까 그 있는 데이터 가지고 매출원가를 그 검증을 해보면은 비성분 건설 재료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운영비용에서 판관비를 뺀 가공비를 넣으면은 총 건설 비용이 되는데 제조비라고 치면은 총 제조 비용이죠. 이게 바로 그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을 정통적인 그 매출원가 산식을 거부했다. 이테크건설이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잘못됐냐? 아니면은 하기야 지금 제가 스루풋 분석하는 게 원가 회계는 이제 그 용도 폐기될 시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가 회계 개념을 아직도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 총 매출 원가란 것이 그 매출량에 비례한 매출 원가라기보다는 아까 그 표현된 대로 생산량 기준이거든요. 그 건설량 기준으로. 그러면은 안 팔린 재고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돈을 썼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매출원가에서는 공격을 또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들어간 금액인지 아닌지 그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스루프 쪽에서는 미청구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해보면은 딴 기업들은 다들 일치하기가 어려운데 2021년도, 2019년도는 딱딱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청구공사에 무슨 대손상각이네 뭐 이런 그 평가 작업들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2020년에 이것도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요. 현금이 미청구 검사가 감소를 해서 현금이 194억 원이 들어왔는데 미청구 공사는 거꾸로 334억 원이 감소를 했다. 이 미청구 공사가 334억 원이 감소를 했으면은 현금이 334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39억 원의 미청구 공사가 어디론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뭔가 쭉 그 검색을 해보니까 미천공사 내역에 폴루스 드림 프로젝트 CGMP 공장 신축공사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딱 일치하는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를 빠뜨렸다 그런 얘기인데 이 갭만큼 매출액 인식에 오류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그러면 미청구 공사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미 미리 매출을 인식해 놨기 때문에 복합적인 얘기지만은 그 매출 인식에 빠뜨린 거 아니냐 139억만큼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한 게 돼가지고 영업손실까지 확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계약 미청구 공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그 결산 내용은 조금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영업 손실이 난 게 의도성이 있는 건지 비의도적인 오류인지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경영평가 집회에 와서요,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여기서는 이제 그 완성 건물과 미완성 건물이 빠져 있으니까 이 미천구 공사만 가지고 그 제가 산출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13.5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죠. 그 다음에 2022년도도 보면은 생산성은 거꾸로,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또 생산성은 떨어졌죠. 이쪽도 역방향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역방향을 이루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랜 단연간의 그 분석 경험에 의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럼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요. 그렇게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테크 건설 건은 그 제가 일부러 그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가격 추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뭐 개인적으로는 두고 보고 싶어서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게 그런 원가 차이보다도 그 가격 추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출원가 산식을 전통적인 것을 거부한 것 같은 그런 그 비성분 데이터 때문에 그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팩트라는 것은 이제 미래가치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좀 주가의 어떤 그 요소를 좀 보려고 그랬던 건데요. 요게 9.1%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총 자산 회전율이 2.22회전이면은 건설업은 뭐 이렇게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게 더 높아졌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7.6회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평가 지표에 와서 캐펙스 비유동 자산이 344억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 커다랗게 어디에 투자된 거라기보다는 제가 좀 잘 모르는 이연 법인세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인적 분할로 완전히 2020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48.3%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5.6%, 현금 수익률로 25.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채권자 이익 잉여 현금 흐름은 채권자한테 377억 원을 갚아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2%로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크게 갚았죠. 아마 은행 금리가 오를 거다 예상해서 여유가 있는 대로 대부분 이 부채를 갚아나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M 최종 432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은 8.8%로 그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730%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인적 분할로 해서 투하자본이
크게 내려가서 이것도 덩달아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거꾸로 8.54배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동안에 누적된 그 이익 잉여금은 인적 분할된 기업이 많은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적 분할된 회사는 주로 그 투자 자회사 관리라는 목적으로 분할이 된 거니까 분할이 이렇게 될 경우에 나름대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는 부분들은 아마 그 화이트 칼라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어떻게 몰라도 나름대로 인적 분할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여기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인적 분할, 자기 주식 취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는 맞는데 2020년도가 인적 분할하면서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그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한 금액하고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하고 검증 10억 7,3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이게 자본 변동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자본 변동표 작성에 오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스루프식으로 2022년도를 예측해 보는 거로 했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5% 오르는 거로 보고요. 우선은 그 매출 재료비가 오르는 만큼 매출액도 오른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스루프형 원재료 연동형 판매 계획,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계획 세울 때는 스루프율과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 두고 매출 재료비만 올라간 거로 이렇게 산출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견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뭐 실행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돼요. 사업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하나의 그 단품, 그 건설공사라고 그냥 비유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그 수주 성격이라고 보고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를 그 5% 올린 금액대로 집어넣는데 이것은 그 선형 증가로 한 거고요. 위에 것은 이제 비선형 증가로 요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한 20% 오른다고 보고요. 2021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판관비는 동결하는 거로 하고 영업이익은 50% 증가하는 거로 하면은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요걸 그냥 단품 그치 1조 5천억 원이라고 얘기하죠. 1조 5천억 원의 그 수주공사를 따면 된다라고 견적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뭐 우연히도 그렇고 많이 안 깎이고 1조 5천억의 수주를 했다 그러면은 7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가격 결정 후에 액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갈 거냐? 그게 아니고 매출 대비 5%는 어떻게 변동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스루픈율을 1%라도 좀 올려보자.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그 한 3회전 정도 좀 올려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추가 발주를 받아내는 거죠. 아니면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만들어진 시간들을 수주 매출을 추가해 가지고 1조 6천억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1조 6천억 정도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익은 1천억 원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익분기점 산식을 진화한 방식이 있는데요. 운영 비용이 20% 오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비율하고 이제 판관 비율을 합한 건데요. 판매 관리비는 이제 제로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영업이익을 50% 증가하는 거로 해서 스루픈율로 나오면은 1조 5천억 700만 원 정도로 실제 수주하고자 했던 1조 5천억의 목표 수준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사업 계획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SGC 이테크 건설에 대한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연습해보는 게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